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읽고 말하기. 다음은 여러 나라의 금기들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어떤 금기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나라로 여행 가는 사람에게 보기와 같이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여러 나라의 금기가 나와 있는데요. 중국, 인도네시아, 리비아, 이 세 나라의 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에는 어떤 금기가 있나요? 결혼식을 4월에 하지 않고 축의금도 4만 원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여기서 4만 원은 한국 돈 4만 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국어에 40块, 400块, 4000块 같이 4를 가진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축의금으로 그렇게 내지는 않죠? 그리고 배 하나를 둘이 나눠 먹지 않아요. 중국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먼저 남에게 물건을 주거나 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해요.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거나 물건을 받을 때는 오른손으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남의 머리를 만지거나 어린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리비아에서는 어떤 금기가 있을까요? 리비아에서는 남의 여자나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리비아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악수는 남자하고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는 어떤 금기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르헨티나에서는 칼을 선물하면 안 돼요. 칼을 선물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백합은 장례식에서 사용되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브라질에서는 자주색과 검은색을 불길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멕시코 인디언은 사진을 찍으면 혼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해요. 또 몽골에서는 집게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게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몽골에 가면 매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몽골 가실 때 조심하세요. 자, 방글라데시는 어떨까요? 방글라데시인들은 발길이 부딪히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따라서 남의 발을 밟았거나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사과해야 해요. 베트남에서는요, 밥 위에 젓가락을 수직으로 꽂아 놓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향을 꽂아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와, 이렇게 많은 금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실수하는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보기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중국에 사는 친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다음 주에 중국으로 여행 가게 됐어. 그래, 좋겠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뭔데? 중국 사람들은 4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 왜냐하면 숫자 4와 죽는다는 뜻의 4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래. 그래서 결혼식도 4월에는 하지 않고 축의금도 4만 원, 14만 원 등으로는 하지 않는데. 그래? 생활 속에서 또 주의해야 할 건 없어? 배를 먹을 때 잘라서 먹거나 둘이 나눠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럼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대. 배를 먹게 되면 조심해야겠구나. 자, 우리도 보기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로 여행 가게 됐어. 그래, 좋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남에게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더라.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여기기 때문이래. 그래? 생활 속에서 또 조심해야 할 건 없어? 남의 머리를 만지거나 어린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더라. 왜냐하면 머리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래. 어린이를 만나면 조심해야겠구나. 과제 2. 듣고 말하기. 첫 번째, 꽃의 색깔이나 숫자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잎클로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흰색 국화. 흰색 국화는 죽음을 뜻해요.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해요. 빨간 장미는 프랑스에서는 사랑 고백을 의미하고요. 그에 비해 노란 장미는 멕시코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멕시코에서 연인에게 노란 장미를 주면 큰일 나겠어요. 열쇠송이 장미는 독일에서는 선물하지 않아요. 또 프랑스에서는 분홍 카네이션을 장례식 때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려요. 또한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죠. 색깔은 상관없고요. 어머, 한국인이 프랑스에 가서 선생님께 분홍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자, 마지막. 흰색 백합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나라의 금기인지 맞는 번호를 쓰십시오. 나라마다 선물을 줄 때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하얀 꽃을 안 가지고 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강아지나 개 그림이 있는 것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물을 줄 때 조심해야 할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오신 다카하시 씨, 일본에서는 선물을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일본에서는 흰색 꽃이나 칼을 선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죽음을 뜻하고 칼은 그동안의 관계를 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짝수로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도 6송이, 8송이 등 짝수로는 선물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슈테파니 씨,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짝수가 아닌 홀수로 선물하는데 열쇠송이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포장한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꽃을 선물할 때 포장지에 싸서 주지 마세요. 브루노 씨,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빨간 장미를 아무에게나 선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빨간 장미는 사랑 고백을 뜻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습니다. 오이슈탱 씨,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꽃에 대한 금기가 있나요? 말레이시아는 아니고 멕시코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멕시코에서는 연인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물할 때 다른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은 절대로 선물해서는 안 돼요. 돼지 가죽으로 된 물건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향수도 역시 안 되고요. 그리고 선물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여러 가지 금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물을 줄 때도 이렇게 금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어서 앞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나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귈 때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 병문안을 갈 때 하얀 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2. 흰색 꽃이나 칼을 선물하지 않는다. 3. 꽃은 홀수로 선물하는데 열쇠송이는 하지 않는다. 4번. 빨간 장미는 연인에게만 선물한다. 5. 꽃을 선물할 때 포장지에 싸서 주지 않는다. 6. 연인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지 않는다. 7. 짝수로 선물하지 않는다. 8. 돼지고기와 술을 선물하지 않는다. 9. 강아지나 개 그림이 들어간 것을 선물하지 않는다. 10. 선물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주고받는다. 자, 한국은 1번, 일본은 2번, 그리고 7번. 독일은 3번, 그리고 5번. 프랑스는 4번, 멕시코는 6번, 말레이시아에는 8번, 9번, 10번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기는 왜 생겼을까요? 다시 듣고 이야기해 볼까요? 나라마다 선물을 줄 때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하얀 꽃을 안 가지고 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강아지나 개 그림이 있는 것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물을 줄 때 조심해야 할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오신 다카하시 씨, 일본에서는 선물을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일본에서는 흰색 꽃이나 칼을 선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죽음을 뜻하고 칼은 그동안의 관계를 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짝수로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도 6송이, 8송이 등 짝수로는 선물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슈테파니 씨,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짝수가 아닌 홀수로 선물하는데 열쇠송이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포장한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꽃을 선물할 때 포장지에 싸서 주지 마세요. 브루노 씨,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도 꽃을 선물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네. 프랑스에서는 빨간 장미를 아무에게나 선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빨간 장미는 사랑 고백을 뜻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습니다. 오이슈탱 씨,
말레이시아에도 이런 꽃에 대한 금기가 있나요? 말레이시아는 아니고 멕시코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멕시코에서는 연인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물할 때 다른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은 절대로 선물해서는 안 돼요. 돼지 가죽으로 된 물건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향수도 역시 안 되고요. 그리고 선물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주고받아야 해요. 아, 그렇군요. 나라마다 여러 가지 금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선물을 줄 때도 이렇게 금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어서 앞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나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귈 때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한국. 한국에서는 병문안을 갈 때 하얀 꽃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얀 꽃은 장례식에서 많이 쓰는 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얀 꽃을 선물하면 안 돼요. 다음, 일본. 일본에서는 흰색 꽃이나 칼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흰색 꽃은 죽음과 애도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고, 칼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또, 일본에서는 짝수로는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꽃을 선물할 때에도 반드시 홀수로 선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꽃은 홀수로 선물하는데 열쇠송이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숫자 12를 완전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숫자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숫자 13은 완벽한 수인 12의 완벽한 상태를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아주 불길하게 여겨요. 여러분 아세요? 숫자 12가 3번이나 들어간 2012년 12월 12일에 독일에서는 결혼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은 건물에 13층이 없고 호텔에는 13호실이 없으며 열차나 비행기 좌석을 판매할 때도 13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독일에서는 꽃을 선물할 때 포장지에 싸서 주지 않는다고 해요. 꽃을 선물할 때에는 꽃을 싼 포장지를 벗겨서 주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포장을 벗기지 않은 채 꽃을 주면 상대방은 그것을 매우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프랑스에서는 빨간 장미는 연인에게만 선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빨간 장미에는 구애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프랑스에서는 아무에게나 빨간 장미를 주면 안 되겠죠? 다음,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연인에게 노란색 꽃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란색 꽃에 죽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는 무슬림이 많고 이슬람교에는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나 개 그림이 들어간 것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주고받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들은 내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금기를 지킵니까? 지난 과에서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연인끼리는 신발을 선물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해주면 당신을 떠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신발 선물은 안 되겠죠? 중국에서는 어떤 것을 선물하지 않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여러분은 이런 금기를 지킵니까?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여러 가지 금기에 대해서 고려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선물을 받을 때는 미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미신을 지키지 않으면 재수가 없네, 불길하네 해도 저는 미신을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은 각 나라의 금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평소에 알던 내용도 있었고,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도 있으시죠? 언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도 알게 되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과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